몇 달간 중장비를 배우고 숙달하자 선생님이 시험을 보게 하였고 당연히 최고 점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직업상담사가 연결해준 일자리를 얻어 공사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무수히 많은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즐거웠어요. 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았으니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답니다. 그렇게 중장비 기사로 10년 가까이 일하자 이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과거 전 남편과 살았을 때에는 완전 바보 멍청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기특해 보였죠. 하지만 제 나이 38이 되었는데 남자 하나 사귀어보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만 공사 현장에 가면 죄다 남자인데 아무도 동료 이상으로 봐주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력이 없어서 남자들이 가만히 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설렘 하나 없이 지내는데 얼마 뒤 공사장 인부 하나가 저에게 음료수와 커피를 주는 친절을 베풀었고 저도 집에서 싸온 간식을 그분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희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잘해보라는 농담을 던지곤 했죠. 영자씨, 우리 진짜 잘해보는 건 어때요? 전 영자씨만 괜찮다면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철수씨 진심이세요? 저 같은 머슴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여요? 괜한 농담하지 마시고 간식이나 마저 드세요. 저 농담 아닌데요. 영자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철수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오랜만에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 무어라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줍게 웃으며 생각해보겠다고 일렀어요. 그날 이후 철수씨는 공사장 인부 모두에게 자신이 저를 좋아하고 있으니 저를 탐내지 말라고 소문을 냈답니다. 덕분에 인부들은 저에게 찾아와 빨리 철수씨와 잘해보라며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고 돌아갔어요. 이어지는 철수씨의 고백에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10년 만에 남자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공사장에서 사랑을 키우고 일이 끝나면 근처 한바집이나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남들과는 비교되는 데이트였지만 이런 만남이 더 좋았답니다. 철수씨는 해가 바뀌어도 저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았고 저는 평생 받아야 할 사랑을 1년 동안 모두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철수씨는 술을 거나하게 마셨고 실컷 취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가 전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살았던 날들을 고백했어요. 철수씨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고 전남편과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해주었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제 편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이나 행복했죠.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이번에는 철수씨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어요. 잠깐만요. 부산이라고요?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결혼 생활도 거기서 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사투리를 쓰지 않으시죠? 그러게요. 서울 생활하면서 고쳐졌나 봐요. 하긴 저도 서울 생활 좀 했다고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네요. 같은 부산에 살았다니 어쩌면 우연히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여하튼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네, 저는 한 중국집에서 오랫동안 배달부로 일했어요. 제가 일을 잘해서 다른 중국집에서 스카웃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사장님과 의리를 지키려고 한자리에서만 일했죠. 의리를 지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다 부산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때 저희 사장님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보고 희망이라는 걸 품었어요. 어쩌면 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중국집 안에 쪽방에서 먹고 자며 배달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월급 말고도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적금을 들어주셨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건물주요. 그 인간은 건물주라는 명목에 갑질이 대단했습니다. 저희 중국집에 전화해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해서 가져가면 왜 군만두와 탕수육 서비스가 없느냐고 따지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곤란하다고 말해도 건물주는 그렇게 해도 된다며 억지를 부렸죠. 그뿐만 아니라 배달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라, 시끄러우니까 까치발로 다녀라, 배달 오는 김에 마트에 들러 장 좀 봐오라 등등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댔죠. 그리고 중국집이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인드루를 올려버리는 쓰레기였어요. 사장님이 솜씨가 좋고 인품이 훌륭하셔서 손님들이 많이 찾았는데 건물주는 그런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석 달에 한 번씩 월세를 올려받았습니다. 아주 지독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하려는데 보증금을 3배로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중국집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사장님은 그 정도 되는 보증금을 감당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사장님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가게를 팔기도 전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어요. 권리금을 건물주가 꿀꺽 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은 가게를 나와 고소를 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편이어서 우리만 피해를 볼 뿐이었죠. 모든 걸 잃은 사장님은 오랫동안 폐인처럼 지내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으니 속이 많이 상해서 술만 드시며 사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저를 내치셨어요. 이제 당신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 저 혼자 알아서 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눈물을 머금고 부산을 떠나 여러 지역에서 노가다 잡부로 일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건물주라는 사람이 정말 악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건물주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 제 시어머니도 건물주였어요. 건물주들은 다들 그렇게 못되고 악랄한 사람들인가 봐요. 아, 그래요? 저는 그 건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부두 외곽에 있는 꽤 유명한 미림극장이라는 건물인데 아직도 상가가 번창하고 있다네요. 잠깐만요. 방금 미림극장 건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왜요? 맙소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전 시어머니가 바로 미림극장의 건물주세요. 저희는 쓰레기 같은 건물주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희 만남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철수씨,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다행히 몇 년 전에 다시 일어서셨어요. 부산에서 새롭게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장사도 이전보다 더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미림극장 건물은 꽤 노후된 건물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도 계속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아, 제가 듣기로 건물을 계속 시공해서 새 단장을 했나 봐요. 외관도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도 기깔나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건물 안을 개조했다는 말씀이죠? 네, 아마도요. 철수씨, 우리 공사장에 건축구조 기술사가 있잖아요. 내일 그분한테 질문 몇 가지를 좀 해봐야겠어요. 저는 철수씨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악독한 건물주인 시부모님과 그의 아들 전남편에게 큰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건축구조 기술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건물 안전 진단에 대해서 물었고 불법적인 개조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았죠. 철수씨, 그 미림극장에 들어가 실내 사진을 찍어올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있긴 하죠. 거기 제 친구들 몇 명이 살고 있으니 부탁하면 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세세하게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미림극장 건물의 내부 사진을 받게 되었고 저는 건축구조 기술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개조를 많이 했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 무리하게 상점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 공사한 흔적도 보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요. 이런 건물이라면 몇 년 안에 붕괴되고 말 겁니다. 왜 이런 건물을 그대로 놔두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이 지역 기술사와 공무원한테 뇌물을 먹이고 눈 감아주게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바닥에도 비리가 존재하니까요. 사실 저한테도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럼 이 건물은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시청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건물 자체를 철거시켜야 해요. 뿐만 아니라 벌금과 처벌도 받을 겁니다. 심하면 징역까지 받을 거라고요. 좋았어. 구조기술사님, 저희랑 같이 부산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보답해 드릴게요. 그래요.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저도 힘을 보태야죠. 가서 이 건물을 박살냅시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갔고 철수 씨와 함께 일했던 중국집 사장님도 한 팀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구청에 먼저 건물 불법 개조를 신고했어요. 건축구조기술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며 수년 안에 건물이 붕괴될 거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시청 직원이 상사에 보고하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건물 안을 비우게 했어요. 저희는 미림극장 건물 앞에 숨어서 시댁 식구들이 분노하는 걸 목격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신고를 한 거야? 게다가 지난번에 뇌물 먹인 공무원은 어디로 파견을 나간 거야? 엄마, 철거 명령 내린 공무원 이름 몰라? 이름 석자만 알면 당장 뇌물 먹이고 취소시킬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나도 모르지. 그렇다고 시청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죄다 뇌물을 먹일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걸 어쩌면 좋겠냐? 좀 기다려봐. 철거하는 날 담당 공무원이 오면 내가 쇼부를 쳐볼게. 세상에 돈 싫어하는 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제가 예상한 대로 뇌물을 먹이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을 봤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철거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제가 시청에 연락해 철거를 자청해서 불도저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댁 건물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불도저를 대여해 몰고 가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윽고 건물 앞에 불도저를 세우자 철수 씨와 중국집 사장님이 두 팔을 올리며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에 시동을 거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알아봤는지 성급하게 달려왔어요. 뭐야? 진짜 당신이야? 영자 맞지? 야반도주한 내 마누라 영자잖아. 엄마, 이년이 아직도 미쳤나봐. 날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 불도저를 몰고 왔네? 10년 전 도망간 그년이라고? 내 아들을 가정폭력범으로 감옥으로 보냈던 그 망할 년이란 말이야? 이 일을 꾸민 게 단 2년이 한 짓이냐? 응, 맞아, 이년아. 그리고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아. 오늘 이 건물을 밀어버릴 장본인이 바로 나야. 너희들 건물에 장난을 많이 쳐놨더라? 개조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너지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건축구조기술사랑 공무원들한테 뇌물 좀 먹였나 보지?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버젓이 운영할 리가 없잖아. 여하튼 이 건물 밀어버리고 니들 여죄를 밝혀낼 거야. 두년 놈에게 잔뜩 겁을 주었더니 전 남편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하더군요. 이봐 영자,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당신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위자료도 많이 뽑아 먹었잖아. 그런데 우리 건물까지 부순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러지 말자, 어? 이미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 몰라?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이 등신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철거 명령 내린 공무원은 오늘 왜 안 온 거야? 어쨌든 그 공무원은 우리한테 연결만 해주면 다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도저 내려봐. 대화로 풀자고. 왜? 또 뇌물 먹이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못하지. 니들이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니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이제 시작할 테니까 당장 비켜.
그러자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불도저 앞을 막아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영자야, 그 공무원 연결시켜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게 돈이야? 내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멈춰. 그래 새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 건물을 가만히만 내버려줘. 이 건물은 우리가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재산이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불도저에 시동을 걸고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두 년놈은 메뚜기처럼 양옆으로 달아났답니다. 저는 철수씨와 중국집 사장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불도저로 시부모와 남편의 건물을 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층층이 부서지는 건물을 보며 오열하는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어떤 감탄사를 써도 모자랄 만큼 좋았답니다. 몇 시간 동안 불도저로 건물을 밀어버리자 바닥에 낯잉구른 잔재와 먼지만 남았죠. 저와 철수씨 그리고 중국집 사장님은 오열하는 두 년놈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조롱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날도둑의 사기꾼년아, 네가 내 중국집을 날로 처먹더니 아주 꼴 좋다.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년아. 배가 망신한 기분이 어때? 이 건물이 부서진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앞으로 검찰의 사건이 넘어가서 진짜 시궁창 맛을 볼 테니까 기대하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말씀이 끝나자 철수씨가 말을 이었어요. 니들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우리 셋뿐이 아니겠지. 아마 우리 같은 피해자가 널려있을 거야. 우린 여러 사람의 복수를 전한 거니까 달게 받으라고. 이게 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야. 모든 건 다 돌려받고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라고. 그리고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과 기술자도 인생 종칠 테지. 뉴스까지 나오게 생겼으니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제가 바통을 받아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으니 니들이 돌려받은 거라 여기라고. 봐, 니들이 끔찍하게 아끼던 건물이 가루가 되어버렸잖아. 내가 당신과 살 때 이런 잿가루처럼 느껴졌어. 어머님이 날 괴롭힐 때도 똑같았고. 너희도 느껴보니까 어때? 아주 죽을 맛이지?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잘 처신해봐. 그렇게 말하고 저희 세 사람은 넋 빠진 두 년놈에게서 떠났습니다. 며칠 뒤 검찰에서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범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뇌물수수로 공무원과 기술자를 입막음했더라고요. 검찰은 두 년놈이 저지른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소했답니다. 그래서 두 년놈은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은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죠. 법원에서 넋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웃기더군요. 무섭고 끔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찌질이와 같았답니다. 그렇게 저와 철수씨, 중국집 사장님의 복수는 쾌재를 부르며 마무리되었답니다. 다시 철수씨와 서울로 올라와 공사장에서 다시 일을 하며 똑같은 데이트를 반복했어요. 그는 제가 불도저로 건물을 밀어버리는 모습에 반했다며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답니다. 영자씨, 지난번에 정말 멋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면 영자씨가 불도저로 그 건물을 밀어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영자씨, 이제 가슴의 응어리를 모두 밀어버렸으니 저와 결혼해주지 않으실래요? 제가 당신의 불도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불도저가 되겠다고요? 그거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그럼 철수씨가 저의 영원한 불도저가 되어주세요. 정말이죠?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영자씨. 철수씨는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원으로 모여 박수갈채를 보냈고요. 저에겐 그날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철수씨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대여해주는 중장비 업체를 차리게 된 거죠. 그리고 덧붙여 중장비 학원까지 차려서 회원들을 모집해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다사다난했던 인생과 기막힌 사건을 쭉 써내려왔네요. 이젠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수 씨와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 불도저 아줌마는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정말 재밌었죠?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